제가 한때 테니스에 완전 중독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7일 정도 테니스를 쳤었죠. 그때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쯤이었고요. 피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동호회 형님들 선크림 열심히 발라도 저는 땀 때문에 막 눈에 들어오고 따가워가지고 안 발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화장품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울로 제 얼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완전 좌절. 원래 남자들이 거울을 잘 안 보고 보더라도 대충 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기미가, 사실 약국에서 도미땡 크림 팔면서도 뭐 기미 별 티도 안 나는데 왜 바르지? 이런 아주 아니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분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할 것 같아요. 기미가 뭐고, 종류가 뭐고, 뭐 원인이 뭐고, 뭐 이런 거는 여기서 말하지 않을게요. 구독자님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치료의 관점에서만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꺼비팜 얼굴의 기미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저도 거울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보이니까. 그런데 어떤 거든 사소할 때, 작을 때 바로잡는 게 시간도 돈도 절약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과를 예약했어요. 일단 이게 정말 기미가 맞는지, 맞다면 병원 시술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보통 병원에서는 이 레이저 시술을 하는데요. 기계도 물론 중요한데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 이 사람의 숙련도가 훨씬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를 너무 세게 사용하면 멜라닌 색소를 오히려 자극을 하게 되고요. 색소가 더 만들어지죠. 많은 분들이 레이저 후에 기미가 더 진해지고 번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거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하면 간에 기별이 안 가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강도가 중요한데 이건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이걸 잘 판단하는 의사 선생님의 숙련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레이저 치료 후가 오히려 더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병원, 좋은 선생님 선택을 하시고 레이저 치료를 잘 하셨다면 다음 이야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레이저 치료는 생성된 색소를 없애주는 역할만 한답니다. 즉, 레이저 치료 후에 하얀 피부를 획득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돼서 기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기미 예방에 꼭 알아야 할 것 3가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는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블락, 선크림입니다. 두꺼비팜이 테니스 칠 때 선크림만 잘 발랐어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야외 활동 많은 분, 야외에서 운동할 때 꼭 선크림 발라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 선크림을 너무 적게 바르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발라야 선크림이 제 역할을 하는데 500원짜리 동전 정도 짜서 다 발라주셔야 돼요. 자, 이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히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의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제품이 도미땡이죠. 히드로퀴논 4%입니다. 꼭 도미땡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분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반 의약품이라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피부 민감도 테스트를 꼭 해주세요. 귀 뒤쪽, 턱 아래 조금 발라가지고 24시간 후에 관찰을 합니다. 피부가 괜찮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번 저녁에 세안 후 스킨, 로션, 기초만 바르시고요. 면봉 이용해서 기미 있는 부위만 소량, 아주 소량만 발라주세요. 다음날 아침 깨끗이 세안을 해주시고요. 외출할 때 반드시 선크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전문 의약품, 그러니까 병원에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멜라땡 크림이 있습니다. 히드로퀴논 5%, 트레치노인, 히드로코르티손 3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사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미땡과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한 번 강조를 하는 건 선크림 잊지 마세요. 마지막 바르는 제품으로는 화장품류가 있는데요. 미백 화장품들이죠. 성분으로는 레티놀, 나야신마이드, 알부틴, 비타민C 등등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죠.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에 비해서는 효과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예전에 피부과 있는 약국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훨씬 전이었죠. 여름인데도 젊은 여성분이 마스크를 쓰고 처방약을 타러 약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혈제랑 비타민C가 처방이 나왔고요. 저는 도대체 이 젊은 여성분의 정체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저 사람 도대체 뭐냐고, 뭐 공작원 이런 거 아니냐고.
뭐 얼굴 다 가리고 여름인데 피도 흘리는 건지 막 지혈제도 처방받았다고. 국장님은 어이가 없이 웃으셨고요. 공부 좀 하라고 한 대 맞았어요. 여기서 지혈제는 트라넥삼산 성분의 약인데요. 기미에도 사용을 하는 성분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도란사땡이 있고요. 일반 의약품으로도 트라넥삼산 성분의 기미 치료제가 있습니다. 도란사땡보다 함량은 낮은데 기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답니다. 여기서 두꺼비팜이 주목하는 건 항산화제입니다. 아까 피부과에서 지혈제하고 또 하나 어떤 거 처방했다고 했죠? 네, 바로 비타민 C죠. 왜 비타민 C를 기미 레이저 치료한 사람에게 처방을 한 걸까요? 비타민 C가 대표적인 항산화제이기 때문입니다. 항산화제가 비타민 C만 있는 건 아니죠. 비타민 A, 비타민 E도 항산화제고요. 눈 영양제로 사용하는 루테인이나 아스타잔틴도 항산화제입니다. 또한 간 영양제로 알려진 밀크시슬도 항산화제고요. 요즘 뜨고 있는 글루타치온도 마찬가지로 항산화제죠.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 약사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뭐 믿거나 말거나 눈 영양제를 잘 쓰면 피부가 하얘진다는 거죠. 이걸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것이 눈 영양제가 결국 항산화제죠. 피부과에서 비타민 C를 처방내는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기미가 생기는 외부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바로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또 강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자극이 되는 스킨케어는 피해주세요. 예를 들면 과도한 각질 제거를 한다든지 과도하게 막 피부를 문지르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염증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항산화제가 기미 치료에 좋다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산화를 가속시키는 술, 담배 무조건 피해야겠네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미 있는 기미는 병원에서 레이저로 없앴다면 이후로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관리는 3가지. 바르는 거, 먹는 거, 생활 습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하얀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무병장수합니다. 감사합니다.